전에 박상현 KBS 본부노조 본부장님 그리고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님 발언 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이호찬 본부장님도.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이 공들여 쌓은 탑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우리가 쟁취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산소처럼 당연하게 누려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못했다면, 만약 비상계엄과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박장범 KBS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찬양 보도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류일임 방심위는 비판 언론을 사냥하고 재갈을 물렸을 것입니다. 이진수 김태규 방통위원회는 쿠데타 정권의 언론 통제 컨트롤 타워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보시는지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치밀했던 내란의 전모와 계획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온 행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복귀를 해서 쿠데타 정권의 언론 통제에 앞장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월 3일과 4일 여의도 KBS 사옥 앞에 저런 군용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 있었는지, 그리고 CCTV 영상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BS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본부장님, 군용 차량이 KBS 앞에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저희도 그 계엄이 선포됐던 달 밤에 회사에 있으면서 계엄군이 회사에 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회사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 다른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는데, 저희는 의심하는 것이 사실 저 위치가 회사 정문이라서 국회 정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런 자리에까지 군용 차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회사에 전달할 것이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KBS 장악을 위한 네, 준비 그런 절차가 부분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성명을 통해서도 저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사측에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호찬 본부장님. 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에 MBC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MBC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감은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뭐 온 국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내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뭐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입에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계엄의 상황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낼까, 이제 전 보도국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출근해서 제대로 이제 알리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저희 노동조합 집행부도 밤에 긴급히 조합 사무실로 와서 회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MBC가 계엄군의 진입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 정권이 MBC를 왜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는가를 또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수많은 언론사가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MBC가 주요 타겟이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 씨의 뭐 야당에 대한 경고, 뭐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이것에 사실 MBC는 또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도 얼토당토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공영방송 장악이란 그 수많은 시도에도 MBC를 딱 하나 장악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마저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간 뭐 방통위를 비롯해서 온갖 방송 관련 기관에 그 윤석열의 측근을 그토록 무리해가면서 앉히려고 했던 이유도
언론을 장악해서 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목표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계라고 하는 누명을 덮어 씌워서 우리 자유파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 씌우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죄목은 내란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고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의 해산 결의가 있고 그 해산 결의를 수용해서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에서 오늘까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고성국 씨의 발언들입니다. 물론 이게 뭐 KBS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계라는 누명을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편향적인 방송을 이끌어왔던 고성국 씨, 네, 결국에는 뭐 오늘까지만 하고 방송 그만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사람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박상현 본부장님.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들 바꾸고 사장 바꾸고 당시 전임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저런 극우 유튜버를 공영방송 진행자로 내리꽂은 겁니다. 저희들은 언론노조 KBS 본부는 그 고성국 씨가 진행을 할 때부터 수차례 저런 사람이 KBS 공영방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국 씨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그 요구가 이제서야 받아들여진 것이고 결국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네, 됐습니다. 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실무대행님, 저는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 KBS에서 진행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영상도 처음 보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예. 네, 저런 발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공영방송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심각한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방통위원장 직무대,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방송위원회이고 그 역할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방송위원장과 직무대행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개인 유튜버가 유튜버상에서 한 얘기를 제가 뭐 그 평을 하는 거는 그리 적절치 않아 보여요.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 진행자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다시는 공영방송, 뭐 상업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편향적인 사람이 진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분명하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달 의견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